이번 시간에는 7월에 2차 지필평가가 끝나면 1학년에서는 진로 활동으로 책을 통한 나의 진로 발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에서는 본인들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책들을 읽고 그 책 속에서 알게 된 어떤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어떤 관계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 진로와 관계돼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정보를 습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우수한 보고서로 선정되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자, 오늘은 그 프로젝트를 직접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다음에 2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책을 통한 나의 진로 발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주제는 CEO를 꿈꾸며 ESG 경영이라는 분야인데요. 아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의류 브랜드예요. 파타고니아라고. 사실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의류 브랜드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고 생각보다 꽤 고가의 브랜드예요. 그렇다고 뭐 제품의 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월등히 탁월하다거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데 꽤 고가이고요. 그렇다고 디자인이 엄청나게 뭐 이렇게 개성 있고 독특하진 않아요. 평소에 이제 이 그 등산용품을 파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파타고니아는 이런 실제 원래 이제 등반을 암벽 등반을 하던 분이 이제 그 실제 등반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등반에서 쓰는 입는 옷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파타고니아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고 본인들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들이 그런 이야기들은 친환경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봤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파타고니아의 기업 파타고니아 브랜드에 관계된 정보들을 찾다 보니까 파타고니아는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제발 우리 제품을 사지 마세요. 이런 광고들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그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또 자신들의 어떤 기업의 이미지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미지들을 보면서 아 그래, 자연 또 환경을 사랑하는 기업이구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왜 저렇게 인기가 있고 또 꽤 고가의 비싼 값에 팔리는지 사실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좀 더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IMF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런 시절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이 사실 굉장히 뭐 디자인이 창의적이거나 뭐 그렇다고 더 개성 있고 그러진 않은데 꽤 비싼 값에 팔리고, 그리고 유기농 원단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식료품도 팔고 뭐 등산 암벽 등반에 쓰는 빙벽 등반이나 이런 전문 등반 장비들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꽤 유명한 그 브랜드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파타고니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경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그리고 그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함이 생겨서 찾다 보니까 그 파타고니아를 실제 창업했던 이븐 시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인사이드 파타고니아. 7세대를 내다보고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만 성장하라.
금융위기에서도 25% 성장한 파타고니아의 성공 비결, 감동적인 스토리, 독보적인 경영처가,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청사진, 뭐 이런 아주 이렇게 극찬을 받는 저서이고, 그 저자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저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펼쳐봤더니 책에는 파타고니아의 그 창업자이자 현재 경영자인 이번 시나드가 자기들이 어떻게 대장간에서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전문 기업이 되었는지, 또 자신들의 어떤 제품의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또 금융의, 또 자기 기업의 인사의 철학, 또 경영의 철학들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책에 소개되어 있고 꽤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 시나드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경영 철학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통한 나의 진로 발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관심 있었던 경영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하면 기업 경영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윤 창출, 또 이윤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의사소통,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경영 중에서도 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통한 나의 진로 발표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내용들은 뭐 이렇게 우리 옷 사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도 왜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지, 성공의 중심 속에는 바로 환경, 그리고 내일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생각한 그런 남다른 경영 철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도전해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책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ESG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그 ESG 경영을 실천하는 CEO가 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제 학생으로서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평소에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관련된 어떤 도서를 발견하고 그 책을 읽고, 그래서 그 책의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꿈꾸는 어떤 미래의 어떤 진로 분야와 관계된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책을 통한 나의 진로 발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보고서 작성에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주제, 그 다음에 책과 저자, 그 다음에 책에 나온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을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이 나의 진로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나의 진로와 관계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탐구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제 보고서가 예선을 통과하면 다음에 이제 그 통과한 학생들이 안에서 본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통과를 했다고 치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내용들을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의 CEO로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ESG 경영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줌 연결이 잠깐 불안정했었나 봐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서 예선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제가 제작한 것을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샘플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래의 CEO를 꿈꾸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CEO가 될 수 있는지, 또 CEO가 갖춰야 될 어떤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책을 통해서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은 바로 이 지속 가능 경영인데요. 지속 가능한 경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은 유엔에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인류가 닥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경영의 어떤 패러다임인데요.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총 17가지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빈곤, 전 세계의 어떤 우리는 먹어서 남고 버리지만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 빈곤을 줄이고 기아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건강과 웰빙, 또 양질의 교육, 평생 교육, 지속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의 기회, 물과 위생, 여기는 아마 생활환경 주거가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순환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든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어떤 불황을 겪고 또 실업과 고용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경제성장하는 것들, 그다음에 혁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와 정의, 제도, 파트너십.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는 불평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반 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지속 가능한 경영인가 봐요.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의 대표적인 형태들을 찾다가 보니까 이 지속 가능한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경영의 핵심들은 이제 유엔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비즈니스기의 파악.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이나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포착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강화하고 정책 발전과의 속도를 유지해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협력 업체들도 또 내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모두 함께 더불어 동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강화하고 또 내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 사회 구성원의 일부인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 더불어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의 발전과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강화들, 그 다음에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경영을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는 경영이더라고요. 이 경영의 대표적인 형태를 찾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바로 ESG 경영이에요.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인데요. Environment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환경, 그 다음에 Social은 사회, 그 다음에 Governance는 기존의 Government, 지배, 이 수직적 구조의 지배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거버넌스는 수평적 구조의 동반 협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바로 요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경영이 바로 ESG 경영인데요. 그래서 그 경영에서 뭐 이런 것들 뭐 이산화탄소를 줄인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환경 자원들을 보존하고 그 자원들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그리고 소비하지 않도록 다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바이런먼트가 되겠고요. 소셜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그 어떤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또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되돌리고 또 고용을 안정시키고 이런 것들 또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라든지 기업의 어떤 통치 구조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경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 ESG 경영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하자면요. 인바이런먼트에서는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또 환경 오염의 문제, 뭐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은 이 제과나 음료 기업들이 페트병에서
이 비닐로 된 상표 포장지 이런 것들을 다 떼고서 그냥 팔고 있잖아요. 생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기 및 수질 오염, 그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것들, 산림벌채를 해치지 않는, 또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또 물 부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소셜에서는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든지 성별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관계를 원만하게, 기업만이 잘 사는 것이나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인권, 노동기준, 공급망의 관리,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감사위원회라든지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하고 이렇게 기업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영이 ESG 경영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아까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지속 가능한 경영의 대표적인 그런 경영 형태가 ESG 경영이고, 최근에는 ESG 경영을 이 기업마다 ESG 경영의 어떤 척도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가치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기업 평가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CEO가 된다면 이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다시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CEO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에서는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더라고요. 기술, 그 다음에 혁신, 가치 창조였는데요. 기술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기술들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또 그런 새로운 디지털화된 어떤 산업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역량들을 안목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혁신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어떤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보는 방식들로 이해를 하는 그런 역량들, 이런 것들이 미래의 CEO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미래의 CEO가 갖춰야 될 구체적인 역량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게 6 컴피턴시라고 하는 6C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협력,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컴피던스, 이 6가지 역량이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 6C 역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량들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탐구를 해봤는데요. 요거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작식 자신감에서 보면 이런 지식을 넓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도전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미래 CEO로서 이런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이자 경영자인 이븐 시나드가 쓴 책을 통해서 제 꿈인 CEO로서의 어떤 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경영, ESG 경영을 하는 CEO가 되겠다는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ESG 경영을 하는 CEO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들을 키워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 역량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겠지만 소개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취미나 흥미로 읽는 책도 있지만 자기 어떤 내적인 성장과 삶의 성취,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어떤 이런 평범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늘 입는 그런 옷, 의류 같은 이런 평범한 것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읽고 그 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진로와 관계된 정보들을 습득하고 또 그 습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더 창조적으로 자신의 미래와 관련 지어서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겠다. 경영을 하는 경영자, CEO가 되고 싶다. 근데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 어떤 패러다임을 알게 됐는데 그 ESG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역량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서를 할 때 이렇게 읽고 또 준비해서 독서록을 제출하고 또 제출된 독서록을 바탕으로 이제 교과서님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학문 탐구, 연관된 학문 탐구를 할 수도 있겠고 다음에 2차 지필 평가가 끝나고 진행되는 그 책을 통한 나의 진로 발표에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